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A50의 무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전망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미국과 FA50의 AIM-120 암람 통합을 위한 전방위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FA50의 중거리 미사일 통합도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FA50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통합되느냐를 두고 국내외의 많은 군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굳이 경전투기까지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중국, 일본의 전술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시계외 교전이 가능한 전투기를 하나라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FA50의 무장 체계를 놓고 한때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던 만큼 FA50의 암람 통합 시도는 많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FA50의 수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쟁 기종보다 우수한 무장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는 시각도 있어 FA50이 AIM-120 암람의 통합에 성공하면 동남아시아 일대로 추가 수출을 기대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폴란드는 2025년에 FA50과 암람 통합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군 측 관계자들과 전방위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본격화되는 FA50의 암람 통합과 이에 따른 전략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FA50의 무장 체계에 있어 AIM-120 암람 통합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국도 수년 전에 이미 FA50에 AIM-120 암람을 통합하려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당시 기준으로 체계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만 무려 2,500억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는데요. 한국 공군은 이미 AIM-120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를 25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KF-21까지 전력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FA50이 없어도 300대 이상의 전투기가 AIM-120 암람을 사용할 수 있어 FA50의 체계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공군의 소요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합 48대의 FA50을 도입한 폴란드부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이 연달아 대량의 FA50을 도입하면서 AIM-120의 체계 통합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AIM-120 암람은 버전마다 사거리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짧은 미사일이 8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하였으며 최신형은 120에서 160km의 사거리를 확보하였을 정도로 우수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FA50이 사용하던 AIM-9 사이드와인더가 35km 이상의 사거리를 낼 수 없다는 점과 비교하면 최소 2배 이상에서 4.5배까지 사거리 차이가 나는 만큼 공군 전력의 강화를 시도하는 일부 나라들은 FA50에도 중거리 미사일이 통합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체계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폴란드 등 여러 나라는 사실상 눈치 게임만을 반복하며 AIM-120 암람의 체계 통합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하게 되면서 FA50의 암람 통합은 더욱 속도를 높이게 될 전망인데요. 폴란드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는 그만큼 자국 공군력에 있어 FA50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군 현대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폴란드 공군은 48대의 F-16과 14대의 미그-29가 주력 전투기 임무를 수행하고 18대의 수호-22 M4가 경공격기로서 지상 타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군 현대화 과정에서 미그-29와 수호-22 M4를 모두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F-35와 FA-50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이그 포지션은 F-35가 맡고 미들급은 F-16, 경전투기는 FA-50으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려는 구상인데 문제는 폴란드가 FA-50에 요구하는 작전 성능과 임무가 일반적인 경전투기 이상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F-16은 구형 모델인 CD형으로 이를 최신형인 F-16V급으로 개량을 검토하고 있고 추가로 신형 F-16도 구매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전력만으로 자국의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폴란드는
일부 임무를 FA-50이 함께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F-16은 주문량의 폭주로 인해 현재 신형 기체를 도입하려면 최소 4-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투기 전력이 부족한 폴란드에선 FA-50의 임무 범위를 늘리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결정은 아닌데요. 이를 방증하듯 폴란드는 FA-50의 이전부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외에도 NSM 대함미사일과 그 파생형, 심지어는 타우러스의 축소형까지 통합을 원하며 경전투기 이상의 무장체계를 갖추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체계 통합에 필요한 협상과 비용 지불에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며 그 외에도 무장체계 문제를 한국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또한 폴란드 대 언론과 미디어 등에서는 FA-50의 다양한 무장을 원하는 일부 공군 조종사들의 의견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FA-50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폴란드 정부와 군 당국에서 AIM-120 함남의 통합을 위해 일을 시작한 만큼 이제는 FA-50의 무장체계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비용을 부담하여 FA-50의 중거리 미사일을 통합한다면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FA-50에 자체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통합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군의 작전 개념상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경전투기에까지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비용 문제를 해결하여 미사일 체계 통합을 완료한다면 한국은 구태여 2,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다른 나라에 AIM-120 사용이 가능한 FA-50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은 최근 12대의 신형 FA-50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모델에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라 A사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의 FA-50M에도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 기계식 레이더보다 우수한 탐지 범위를 가진 A사 레이더는 AIM-120 함남을 사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더군다나 말레이시아는 1차 계약 물량인 18대의 FA-50 이외에도 2차 계약으로 18대의 경전투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AIM-120을 사용할 수 있는 FA-50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우수한 무장체계를 추가한다는 것은 공군력 강화가 시급한 다수의 나라들이 FA-50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가입니다. 하지만 전술기의 보유량과 성능 지표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단일 개체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전력 격차가 크게 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성비가 좋은 FA-50의 100km 내외의 사거리를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들은 중국의 공군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전술적 역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선 적보다 더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계외 교전 능력이 중요한데 F-16 이상의 전술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수의 기체를 보유할 수 있는 FA-50의 중거리 미사일이 장착된다면 전술적 가치는 절대 낮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현명한 결단을 내리고 과감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폴란드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체계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폴란드가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게다가 AIM-120 통합은 미 국방부가 아닌 해군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협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무장체계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폴란드를 비롯하여 다수의 나라에서 FA-50에 중거리 미사일을 통합하기 원하는 것은 그만큼 전투기의 무장체계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교전에서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 무장체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우리 군의 작전 역량과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은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 전투기 무장체계에선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FA-50과 KF-21
F-22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전투기 개발 능력을 입증한 것에 비해 무장체계는 이제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착수했으며 시제품과 양산 단계가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반 사이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결코 빠른 속도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차분히 FA-50의 AIM-120 암남 통합 계획을 기다림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국산 무장체계의 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분명 FA-50은 앞으로 다양한 무장체계와 함께 끝없는 진화를 거듭하며 한국 항공 역사의 한 획을 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군 당국과 연구개발진이 몇 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다음 진화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4일 인도 전투기 추락 재발 영상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6일 인도 공군의 미라주 2000 전투기가 마디아프라데시주 시브푸리에서 정기 훈련 비행 중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2명의 조종사는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하며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중 한 명의 조종사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도 당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을 떠나 인도 공군의 진짜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과 4개월 전인 2024년 11월에도 인도 공군에선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지상에 추락한 미그-29는 화염에 휩싸였으며 그 주변으로 인도 시민들이 몰려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추락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나 이처럼 인도는 그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2023년에는 수호이 30과 미라주 2000 전투기가 추락하여 한 명의 조종사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2022년 7월에는 전투기가 민가에 추락하여 주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도 공군은 사실상 거의 해마다 연례 행사 수준으로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명색이 GFP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였고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국방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전투기 추락 사고조차 막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 공군은 구소련 시절에 개발된 기종부터 프랑스제 전투기, 자체 개발 전투기 등 다양한 기체를 혼합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인도가 나름대로 많은 비행 시간을 가진 나라로 알려졌지만 한국, 미국 등의 군사 강국과 비교하면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 시간은 약 절반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행 시간이 적을수록 조종사들의 상황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인도는 각기 다른 전투기에 맞는 조종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의 효율과 질이 더욱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도중 전투기에 약간의 결함이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추락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인도군의 고질병인 부정부패도 이러한 추락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도가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의 상당수는 냉전 시기에 주력으로 사용되었던 노후 기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의 도입이 중요한데 인도는 고위층에 잦은 부정부패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종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공군의 신형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던 라팔 전투기조차 입찰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신형 전투기 구매가 늦어진다면 기존의 전투기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과 체계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인도는 표면적인 국방 예산의 금액만 많을 뿐 정작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아 실무진에서 기체 정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공군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투기 수입과 유지보수도 엉망이지만 자체 개발 역량까지 밑바닥을 기고 있어 전투기 추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인도 방산의 3대 흑역사 중 하나인 테자스 전투기는 인도 공군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인도는 자국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1983년에 테자스 개발 계획을 기획한 이후 1986년부터 예산을 배정하고 공식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테자스 전투기가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돌입한 것은 2001년으로 최소 15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으며 IOC 취득은 2010년에서야 간신히 이루어졌습니다.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자체 개발 전투기와 비교하면 초도 비행이나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세월이 무려 두세 배나 차이 날 정도로 심각한 개발 지연 사태를 겪었는데요. 인도는 테자스의 개발이 무한정 늘어지면서 그동안 40대 이상의 노후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사실은 전투기 엔진 등을 모두 국산화하겠다던 인도의 야심과 달리 수십 년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뒤늦게 외산 엔진과 부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산 무기를 개발할 때는 외산 엔진이나 레이더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도 KF-21과 F2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투기 엔진은 처음부터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리펜 등 유럽제 전투기도 이러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가 자신들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모든 기술을 국산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하여 전투기의 주요 항전 장비는 자국 기술로 개발하되 단기간에 성공하기 어려운 엔진은 성능이 검증된 미국제를 채택함으로써 전투기 개발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소재 기술을 보유한 일본은 F2의 항공 소재에 자국 기술을 집중하되 엔진 등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인도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력의 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국산화를 시도했다가 심각한 개발 지연 사태를 맞이했으며 뒤늦게 외산 장비들로 교체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개발된 테자스 전투기를 인도 공군에서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인도 공군은 2015년에 테자스의 성능을 평가했는데 상당수의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 공군이 지적한 테자스의 문제는 그리펜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전 지속 시간, 동급 기종의 절반에 불과한 무장 탑재 능력, F-16보다 5배 더 긴 정비 소요 시간, 동급 기종 대비 절반에 불과한 기체 수명 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는 평가인데 애국심으로 무기를 평가하는 자국 공군조차 혹평하는 테자스 전투기는 수출 시장에서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테자스 전투기의 구체적인 수출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한국의 FA-50이 공군 인도 직후 1년 만에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테자스의 실패가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제인스는 FA-50보다 테자스가 최대 250%까지 더 비싸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엉망진창으로 진행된 개발 과정의 비싼 가격까지 더해지니 인도 공군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조차도 테자스를 도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자스의 개발 과정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수뇌부의 책임 전가, 설계와 제작의 기술적 한계 등 인도 공군이 가진 모든 문제점과 한계점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인도 방산의 최대 흑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의 망신을 두고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도 공군의 끝없는 사고와 문제점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방 예산과 표면적인 군사력 순위가 높아도 내실을 갖추지 못한다면 언제든 안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도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5년 GFP를 기준으로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살펴보면 인도가 4위, 한국이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인도가 한국보다 한 단계 위일 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은 한국이 절대로 인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숫자를 걷어내고 나면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전 세계에 인정을 받는 군사강국이 되어 있지만 인도를 군사강국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한국도 단순히 순위와 금액만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실질적인 전투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장기적인 안목과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KF-21의 전력화 작업을 중심으로 20대의 F-35 추가 도입, F-15와 KF-16의 성능 개량 작업 등을 진행하며 공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모두 완료가 되면 한국은 370대 수준의 4.5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는데요. 인도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공군의 전투력 강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동북아에서 최강의 공군 전력을 보유한 나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